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준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4차 대응 때문에 오늘부터 법원 각종 재판들이 이제 연기돼 있는데 이거는 네. 그냥 했어요. 일단은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재판 일정 관련해서 2주 정도 연기하라라고 대법원에서 권고를 했는데 뭐 지키는 쪽도 있고 근데 재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중요 재판이기도 하고 2주가 끝난 이후에 하계 휴양이 있어요, 법원에. 7월 말 8월 초에. 그럼 한 달을 재판을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방청객을 줄여서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경심 교수는 이제 신분상으로는 피고인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검찰이나 변호인들한테 이것저것 더 물을 게 있다고 이제 물으면서 정경심 교수에도 발언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정경심 교수가 나는 뭔가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갖다 뒤밀면 검찰에 가면 불리한 증거가 돼서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좀 복잡한데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재판부에서 증거 관련된 의견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경 교수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특히 표창장 인주를 지우라고 아들한테 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 왜 지우라고 시켰냐 하니까 본인은 정말로 확인하려고 시켰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숨기는 증거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모두 자기는 몰라서 했던 건데 검찰한테 가기만 하면 반대로 지금 활용되는 걸 보고 놀랐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검찰한테 가면 자기 얘기가 다른 증거로 쓴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려 붙인 거냐 아니면 도장을 찍은 거냐 그거 확인하려고 한번 침을 쳐서 이렇게 지워보라 그 얘기였다는 검찰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예.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거 얘기한 적은 있다. 정말로 궁금해서 아니면 이 확인하려고 인주로 했는지 아니면 확인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건데 반대로 지금 하는 걸 보면서 좀 놀랐다. 패닉에 빠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후 진술로서는 아직 그럼 순서가 한번 남아 있는 네, 거고요. 최후 진술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고 최후 진술이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판이 결심이 되고 판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고 징역 7년 구형량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1심에도 징역 7년 했습니다. 예, 1심에도 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에 반한다. 뭐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라고 하면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9억에 추징금 1억 6천을 했는데 똑같이 구형을 했어요. 1심하고 통상 검찰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일부 무죄가 받았던 거 여기 유죄라고 가정해서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형을 한 거는 맞는데 뭐 이미 일부 부분은 대법원 가서 지금 무죄가 됐거든요. 특히 조범동 관련된 부분은 그거를 고려한 다음에 조금 빼긴 뺐었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그냥 1심대로 그냥 7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피고인인데 두 건일 겁니다 아마. 네. 표창장 위조 업무방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이제 투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 정 교수는 저쪽에 있었고 PC는 과연 저쪽에 있었느냐 아니면 같은 곳에 있었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한 거다 아니다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거다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크게 보면 세 뭉태기로 보면 됩니다. 한 뭉태기가 표창장 위조 인턴 확인 작성 등 업무방해 했던 부분 입시할 때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이런 부분 그거 증거인멸했던 게 세 가지 부분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표창장의 그 PC 관련된 부분입니다. 증거를 거기서 검찰이 획득했는데 지금 위치가 자택인지 방대 자택인지 동향된지 이게 계속 헷갈리고 있거든요. 검찰이 그 과정에서 새롭게 했던 부분도 있고 포렌식 결과가 좀 달리 나오기도 하고 이 형사 범죄는 범죄 증거 재판이거든요. 만약에 이 PC 증거가 만약에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면 여기서 터잡아 나왔던 모든 증거가 증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인정된 게 대부분 이 PC에서 나왔던 증거들이거든요. 한 뭉텅이죠. 이 입시 비리 관련된 부분이 전체 다 무죄가 날 가능성이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형사 재판은 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거 재판주의고요. 그런데 증거 재판은 적법한 증거여야 되는데 지금 전개되는 거는 피고인 입장에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위치가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도 한 뭉태기가 되는데 요거는 조범동 씨가 지금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판결 이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항소심에서는 무죄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최후 이제 진술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여름 끄트머리쯤 가면은 8월 말 중말 말쯤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쯤에 선고가 있게 되겠죠 다시.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로 넘어오면요, 장모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입건도 안 했던 경찰은 도대체 뭐냐 이 사건을 두고라고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건데 경찰이 오늘 해명서를 내놨어요. 일단은 입건을 하지 않았던 건 확인했고요. 왜 입건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고발이 되지 않았다. 고발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 특히 사무장을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장모를 뺐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모는 이 당시 그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당연히 뭐 걸려야 되는데 일단은 경찰의 해명은 입건하자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경찰이 지금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면제각서가 책임 면제가 제출이 됐고 왜 장모는 빠졌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고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재단의 이사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빼버리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계속 해명이 돼야 되고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왜 그냥 슬쩍 비켜갔느냐는 경찰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오늘도 검찰에게 던져진 질문은 아니 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버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3년이면 된다는 뜻인가? 그게 또 나왔습니다. 결국 3년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하한 상대는 항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속 떨어질 수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올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검찰이 구형이 3년을 했기 때문에 그 3년을 다 획득해서 통상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뭐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뭐 여론 같은 걸 봤을 때는 항소를 했던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아니면 관행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항소를 해놓고 주장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항소 안 하면 3년이 한 1년쯤으로 줄어들고 양형이 좀 무겁다고 봐주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러면 집행유예로 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오해에 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구형도 사실은 더 많이 구형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3년 했다고 계속 말이 많잖아요. 특정범죄 사기에다가 의료법 부정수급죄 두 가지 합쳐진 범죄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22억 이상을 손해를 준 범죄인데 그렇다면 그때 구형을 좀 마해가지고 하든지 재판부는 다 3년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직 검찰총장의 장모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관행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2개 이제 재판 얘기 해봤는데 이건 뭐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뭐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나중에 보고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